안녕하세요. 가짜 지문 찾기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추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죄에 포함된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세입자가 불안해하니까 판례인데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매에 넘어가면 뭐가 우선입니까? 융자 받은 건저당권이 우선이죠. 건저당권은 당일이고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꼭 계약 성립 시까지 뿐만 아니라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 체결 후에도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옵니다. 11번. 12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의무는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했는데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죠.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초과해서 수령하면 위반이지만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제한구역은 중개상물 아니다 했는데 중개상물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지구 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모두 350개, 토지거래 약 350개 정도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물론 전제는 개인 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국가 땅이면 뭐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아예 중개상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용도지역구역은 공법상 이용 제한은 있지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모두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32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양의장인 토지 지목이 양의장인 건 중개상물 아니다 했는데 중개상물입니다. 모든 지목, 28개 지목, 전답, 가수원, 목장, 농지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이 지목 예를 들면 지목에 따라서 행위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목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물론 개인 땅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다고 했죠. 이 양의장이 32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토지 중개상물 아니다 했는데 역시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지목 중개상물 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 북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이 가압류는 사법상 제한이죠.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가압류되어 있는 거 중개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중도금 치를 때 가압류 말소 서류 가지고 오기로 한다. 만약 중도금 치를 때까지 가압류 말소 서류 못 가지고 오면 계약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고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것 다 중개상물 됩니다.
자, 다음은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 포락지도 중개상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중개상물 다 아닙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예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중개상물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채굴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은 국가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되지 않고요. 기출문제 다 출제됐고요. 포락지도, 포락, 떨어질 낙자죠. 토지가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긴 토지고요. 물속에 잠긴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토지로 편입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 두 가지라고 했죠.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나 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것. 이 대토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또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토권이라고 하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19번 X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앞에 18번이었죠. 19번 일필의 토지 중 일부만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일부만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방 한 칸 전세 중개는 가능하죠. 토지도 일부는 전세,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일필의 일부를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러나 꼭 매매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용익물권 설정하는 것도 중개상물이니까 지상권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지역권도 가능합니다. 토지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나 매매는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19번 X가 되겠고요. 20번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건축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판례가 X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즉 민법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여기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이 아니고 꼭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도 해도 된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된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번도 X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